고속도로 정체 대부분 풀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종일 북적였습니다. 지진 진앙지 마을은 불안감에 귀향을 말린 가족도 있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을 뜯어보니 삼성 메모리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있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군 수사관과 수임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사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가 당선돼도 방위비 인상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이 세계 11번째로 통산 600홈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시봉 50년을 맞아 윤형주 씨가 특별 출연합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추석 한가위 전날인데 혹시 아직도 고속도로에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답답했던 고속도로 흐름은 저녁이 되면서 많이 풀렸습니다. 네, 서울 요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요금소 주변은 양방향 모두 차량 소통이 원활합니다. 점심 무렵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근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일부 구간에서 대부분 구간에서 시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폐쇄회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부근입니다. 양방향 모두 제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입니다. 양방향 모두 차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도 차들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20분, 광주까지 3시간,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인 내일 연휴 중 가장 많은 529만 대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다 나들이 인파까지 겹치기 때문인데요. 내일 고속도로 정체는 차례가 끝날 때쯤인 오전 9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4, 5시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번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진행하는 저희들은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부럽기만 한데 지금 인천공항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합니다. 강석 기자, 오늘 몇 명이나 출국했습니까? 네, 3층 출국장은 이 시각에도 출국 수속을 밟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1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공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이미 8만 5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출입국을 합하면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엿새 동안 100만 명 가까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평균 16만여 명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21% 정도 승객이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출입국 승객이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공사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휴 기간 출국장 운영 시간을 30분 앞당겼습니다. 서울행 심야버스는 하루 16편에서 24편으로 늘렸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은 오전에 이미 가득 찼습니다. 지금 공항에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추석 연휴 답답하게 꽉 막힌 고속도로에 꼭 등장하는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갓길이나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얌체 운전자인데요. 올해는 암행 순찰차가 이런 분들을 악착같이 추적한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 차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남풍 운전 차량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도 가겠습니다. 뒤를 쫓는 암행순찰차의 속도는 시속 170km. 가까스로 따라잡아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빨리 가서 신나고.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뒤에서 암행순찰차가 경광등을 켭니다. 6명 이상 타지 않은 채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얌체 운전자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경험 많은 경찰 눈에는 쉽게 들어옵니다. 사정을 얘기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얌체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투입된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의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버스 전용차를 위반하셨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 얌체 운전과 안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상자는 900여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는 전국을 놀라게 한 지진이 시작된 곳입니다. 추석을 맞아 이 마을에도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였는데 곳곳에 새겨진 지진 상처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경주 시내 상가와 인근 리조트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집안 마당이 자동차들로 가득 찼고 주방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연신 분주합니다. 외지에 있던 자녀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91살 김필순 할머니 댁은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고향을 찾은 자녀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원지가 내나면 부실이고 또 저희 화곡지 적이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됐죠.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두고 한달음에 달려오지 못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쫓아 올라갈까 싶었는데 괜찮다 소리 듣고 동네도 또 괜찮다 소리 듣고 다행히 마음이 놓이지. 행여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녀들의 귀향을 막은 노모는 그래도 허전한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지진 일으키는 아는데 이게 끝에 났다 크는데 해나 또 오면 그거 아까워 싶어 내가 오지 말았겠지. 매년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보문단지는 전막감마저 돕니다. 그쪽이 계속 여진도 있고 하니까 그 이튿날 지진날 다음날 오실 손님이 못 오겠다고 취소한 분이 있어요. 보통 가족끼리 일찍 온 사람들은 한번 들려보고 하는데 확 줄었지.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지만 경주는 지진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경주를 바치고 있는 양산단층을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양산단층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부터 계속된 연쇄 지진에서 자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검은 해일이 순식간에 부두를 집어삼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은 올해 일어난 동아시아 지진의 전초로 일컬어집니다. 지난 4월 일본 규슈의 강진 직후 필리핀 등지에서 연쇄 지진이 일어났고 이른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도산대가 요동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지진에 한반도가 속한 유라시아판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도판의 미는 힘과 태평양판의 버티는 힘이 맞선 상황에서 동아시아 연쇄 지진으로 필리핀판마저 유라시아판을 밀면서 양산단층이 자극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결과 양산단층은 주향 이동단층과 역단층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동을 일으켜 규모 5.8의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 양산단층이 어떤 모양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크게 하나라면은 이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는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분재라가 돼 있다면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도 주는 거죠. 한반도는 경주 지진 이후 동쪽으로 1.4cm, 남쪽으로 1cm 이동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이승엽 선수 언제 홈런을 쳐야 할지 아는 정말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한일 통산 600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22년 만에 거둔 쾌거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홈런왕 이승엽이 마침내 600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한화의 홈 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팀이 1대0으로 앞선 2회 첫 타석에서 한화 선발 투수 이재우의 시속 129km 포크볼을 잡아당겨 비거리 110m 시즌 25호 5월 홈런으로 역사적인 한일 통산 600 홈런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프로 데뷔 22년 만에 쾌거입니다. 이승엽이 홈런을 터뜨린 순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600 홈런을 축하하는 대형 메시지가 떴고 관중은 기립박수로 대기록을 축하했습니다. 이승엽은 여느 때처럼 별다른 세리머니 없이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600이라는 단어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정말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1995년 경북고를 졸업한 이승엽은 원래 투수로 삼성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통증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타자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인 600홈런볼은 대구에 사는 40대 양모 씨가 잡았습니다. 양 씨는 아직 홈런볼 기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구단은 기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신형 휴대폰 갤럭시 노트 7 한 대와 내년 시즌 연간 회원권을 양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세계 야구 역사에서 통산 600홈런 이상을 쳐낸 선수는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이승엽의 이번 기록은 의미가 큰데요. 그 비결을 김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년 인류의 야구 역사에서 600홈런 이상을 쳐낸 선수는 이승엽을 포함해 11명이 전부입니다. 오사다루가 868개로 세계 1위, 베리 본즈가 762개로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이 가운데 베리 본즈와 알렉스 로드리게스 등은 심각한 약물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약물 스캔들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한 선수는 이승엽을 포함해 5명에 불과합니다. 오랜 기간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였습니다. 1995년부터 홈런을 쳐낸 이승엽은 2003년 56개로 당시 오사다루의 아시아 홈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꾸준히 홈런을 쏘아 올렸고 올 시즌 25호 홈런으로 대망의 600홈런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타고난 손목힘과 공을 최대한 끌고 가는 특유의 타격 메커니즘은 대기록의 기반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몸 상태와 상대 투수들의 투구 패턴에 따라 끊임없이 타격 자세를 수정해가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늘 최고의 위치였지만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기에 6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 일대 수해를 당했습니다.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수백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7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주변 연사군의 모습입니다. 홍수에 무너진 다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편에서는 만수대 예술단원들이 풍악을 울리며 복구 작업을 독려합니다. 돌격 정신으로 단 몇 시간 동안에 수백立方미터의 막들을 수집하고 조선중앙방송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보도했습니다. 사망, 실종자 등 인명피해가 수백 명에 달하며 68,900여 명이 거리에 나앉았다고 했습니다. 3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900동이 넘는 공장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졌다고도 했습니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 제재를 피하고 인도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홍수 피해를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당국은 핵실험에만 매달려 수해 복구는 뒷전이라는 주민 불만이 커지자 뒤늦게 김정은 원수님의 선물이라며 긴급 지원 물자를 내려보냈습니다.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감으로써 국제 적십자 연맹은 북한 수재민을 위해 6억 원 정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북한 주민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핵실험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초 6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림을 관역으로 내걸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그림에 총알 자국이 가득합니다. 이 목표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원수로 전락된 마녀 우리 태양에 감히 삿대질을 해대는 미친 오늘 명주탄을 퍼붓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평양에선 핵실험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북 제재에 맞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면서 핵 선제 타격까지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쩍거린다면 단호하고도 강력한 핵 선제 타격으로
6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최소 3차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며 1차 핵실험 10주년인 다음 달 9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5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머물렀던 일본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은 핵실험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이란 북한 리수용 당 국제부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이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최신 스마트폰 평양터치입니다. 해체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운영체계는 구글, 핵심 부품은 삼성 제품을 가져다 썼습니다. 유아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3년 북한 김정은이 스마트폰 아리랑 생산 현장을 찾아가 칭찬을 쏟아냅니다. 거기도 좋고 가벼우며 동남아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 기능이 설치돼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하시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전시하고 검사할 뿐 실제 생산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는 북한의 선전과 달리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했을 거라는 의혹이 이어져 왔습니다. TV조선이 북한이 2014년 출시한 스마트폰 평양터치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평양터치를 분해해봤더니 핵심 부품인 이 내장 메모리에 삼성의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표기된 고유번호 조회 결과 2014년 중국에 수출돼 현지에서 완제품 제작에 사용된 걸로 추정됩니다. 운영체계는 미국 구글의 안드로이드였는데 역시 OS 탑재를 위한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PU 메모리 운영체계가 다 해외산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고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북한에서 별도로 제작한 걸로 우리나라 제품과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져다 쓴 사실을 숨긴 채 스스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이 드러난 겁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정 의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 선회했습니다. 미 공화당 고위 인사들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미국 워싱턴 DC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을 만났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과는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반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정 의장과 야당이 입장을 한층 누그러뜨린 겁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에드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관계자들은 최종 인준은 의의 몫이라며 방위비 인상을 안 할 테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보호무역, 미군 철수, 한미 FTA 파괴는 하원에서 법으로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의회 리더들이 상호 안보 국익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상당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을 찾아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을 강조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등은 내일 뉴욕으로 이동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군 검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군 검찰 수사관과 법무장교 출신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빼돌린 수사 자료로 이른바 변호사 수임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현직 군 검찰 수사관인 A 부사관과 군 검찰관을 지낸 B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의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내사 중인 각종 비리 첩보를 빼돌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검찰은 A 부사관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사 자료를 B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빼돌린 자료는 군 관련 비리 첩보와
관련자들의 인적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검찰은 비 변호사가 이렇게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 부사관과 B 변호사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B 변호사는 2014년 국방부 검찰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내사 중인 공군 소장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규정이 강화됐죠. 하지만 가까운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합니다. 신분증 확인은 고사하고 자동차를 고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원 1,400명인 24,000톤급 대형 크루즈. 세월호 참사 이후 승객 신원 확인과 차량 바퀴 결박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섬들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여객선 안에는 자동차 20대가 실려 있지만 바퀴와 차량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도박 장치를 한 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현행법상 거리 3.7km, 1시간 미만 운항 성박은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85개 항로를 운항하는 1,600 척 가운데 여객선 1,100척이 해당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해갖고 사고 나면 어찌 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법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루가 10회 그렇게를 좀 마음이 좀 불안하네. 아까도 막 하루가 치고 하니까. 지난해 전체 해양 사고는 2,101건으로 2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안 여객선. 승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오늘도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네, 이번 명절엔 이런 뉴스 없길 바랬는데 추석을 맞아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처남이 매제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이 나게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숨진 남성 한 명을 들것에 실어 나옵니다. 숨진 사람은 75살 이모 씨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처남 74살 강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같이 술 먹으면서 그 태풍문이 옛날 걸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확 돌아버린 거죠. 이게 무식적으로 그냥 칼을 든 건데.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14층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에는 시뻘건 불길이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강남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4층에서 시작됐는데 이 불로 한 명이 머리에 1도 화상을 입었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잘못 바람으로 맨발 놓고 막 안고 그냥 탈출했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냉장고에서 시작되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사립학교의 인사비리 꾸준히 제기됐었죠. 이를 막기 위해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 채용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학재단은 강력 반발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시에 5개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성학원. 지난해 산하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교사들로부터 4억 8천만 원을 받고 채용한 이사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18개 학교에 57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교원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원의 신규 채용을 관할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공개 시험을 치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사립재단의 교사 채용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로비 시도가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사학 비리를 어떻게든 발본색원하고 차단시켜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하지만 사학재단은 마지막 남은 임용권까지 빼앗길 수 없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립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측은 성명서 발표할 집회 등 강한 반대 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극명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추석 연휴는 전통적으로 과일 가격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그런데 선물 세트의 인기 품목인 사과, 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아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고향 가기 전 막바지 선물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청과물 코너에 몰립니다. 가격을 낮춘 사과, 배가 인기입니다. 가족 주려고 이제 싸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 좀 하려고. 재래시장에서 이런 5kg짜리 사과 한 박스는 일주일 전보다 5,000원 이상 떨어진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 추석 선물인 사과 도매가는 일주일 만에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배는 13%, 단감도 7% 뚝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이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격 제한에 걸려 못 파는 물량이 많을 테니 마지막 대목인 추석을 맞아 싸게라도 미리 파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실제 백화점에서 사과배 선물 세트는 90% 이상이 5만 원을 넘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좀 싸졌어요. 우리도 3만 원씩 팔았는데 이거 지금 이제 2만 5천 원씩 파는 거죠. 2만 원에도 팔고. 김영란법이 추석 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추석에 친지들과 모인 자리에서 조상과 관련된 땅 얘기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땅의 위치를 몰라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59살 안모 씨는 최근 친척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안 씨는 아버지의 땅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에 가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안 씨의 아버지는 서울과 아산 등의 지역에서 면적 9,000제곱미터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회됐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혹시 취득하신 부동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쳐서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상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재적 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알지만 조상 땅 찾기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과거 문서를 뒤져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다 놓고 대조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뛴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내서 이제 소송을 통해 이제 가져오는데 다만 수수료부터 요구하는 브로커는 조심해야 합니다. 땅을 찾아줄 테니 얼마 몇 퍼센트를 나한테 줘라. 어떤 많은 데는 50%까지 주는 걸 많이.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토지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만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연휴 때면 고민이 커집니다. 며칠간 집을 비울 때 데려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빈집에 두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인지 애견 호텔과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애견 호텔.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고 방에서 편하게 잠을 청합니다. 스파와 미용 서비스까지 받습니다. 연휴 동안 함께 지낼 반려견들입니다. 저희 3일 정도 대구에 내려가서 차 타고 강아지 데리고 가기 그래서 3일 정도 호텔에 맡기기로 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거나 해외로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견 호텔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애견 호텔의 하루 숙박료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지만 연휴 땐 최고 10만 원대까지 뜁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방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지난달 초부터 이제 예약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약 진행하고 나서 이제 2, 3주 동안에 이제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저희가 평소보다 5-6배 정도 이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애견 돌봄이 이른바 펫시터 아르바이트까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인근 지역 주민을 찾아 맡기는 방식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 1,000만 명 시대. 애견 산업이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릅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는 뜻인데 6.25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담은 중국 영화가 개봉을 앞뒀습니다. 중공군 참전을 미화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타고 있는 버스. 한복을 입은 여성 가이드에게 중국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你们都是第一次来到首尔，所以我先给你们介绍一下。导游姑娘，我们以前都来过的。啊？姑娘，我们是60多年前来的。 여권에 방문 기록이 없다며 의아해하는 가이드. 그러자 중국인들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해 한국에 다녀갔다며 즐거운 추억인 양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我们不用护照。对，不用护照。看完了影片就知道了，当年我们是怎么举着红旗进汉城的。 내일 중국에서 개봉되는 공산당 홍보 영화 나의 전쟁의 광고인데 1.45 때 당시 북한을 도와 국군과 미국을 적폐하는 중공군의 활약을 그렸습니다. 특히 광고 영상 속 한국 모습은 북한을 연상케 하는 배경에 거꾸로 쓰여진 한글 문구까지 나오는 등 실제와는 너무나 달라 일부러 한국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역시 중국 애국심을 위해 전쟁을 미화했다, 한국인에게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건강 이상설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선 가능성마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는 여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선 민주당 후보가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과 그에 따른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 CNN은 대선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힐러리의 승리 가능성이 72%에서 58%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사흘 만의 변화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28%에서 42%로 크게 올랐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힐러리가 폐렴 진단을 받자 주변에 항구령을 내렸고 이러한 과도한 비밀주의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미 방송 뉴스 앵커의 발음 실수로 힐러리 사망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힐러리는 나흘간 휴식을 끝내고 현지 시간 15일부터 유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통 입장과 배치되는 유급 출산 휴가 공약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That means we need working mothers to be fairly compensated for their work and have access to affordable, quality child care for their kids. That's what we're doing. 트럼프가 취약계층인 기혼 여성 유권자를 겨냥해 내건 이 공약은 딸 이방카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추석을 계기로 어떤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추석을 맞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퇴임 후 남북 화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But as a private citizen, if there is any opportunity, I will spare no efforts. 오는 15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면서 송기인 신부 등 지역 원로들과 만납니다. 우리 직원들도 좀 건강하게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걸 해주면 됩니까?
어제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체를 잘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추석 기간 주거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섭니다. 주로 어떤 점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지 많이 듣는 그런 명절로 한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과 대구에서 지역 민심을 들을 계획입니다. 최근 전남 당진에서 상경한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서울 자택에서 정계 복귀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추석 민심을 붙잡기 위해 여야 대선 주자들은 경제,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와 분노, 경제민주화, 격차 해소까지. 내년 대선을 지배할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유경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를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를 가장 시급한 시대 정신으로 내세우면서 경제 민주화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요즘 자주 외치는 말은 분노입니다. 심각한 격차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힘들다를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대학 특강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비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강연 주제는 왜 정의인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가치, 시대적인 정신 이런 게 정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에겐 격차 해소가 핵심 어젠다입니다. 격차 확대로 인해서 사회 갈등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젠다와 키워드가 추석 밥상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지가 차기 대선 경쟁에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취업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렇게 자연스레 묻게 되죠. 관심을 표현한 이런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입니다. 삼가야 할 말들, 이루라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스트레스 주범으로 꼽히는 고부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무래도 취업은 언제 하냐. 학교는 어디 갈 거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지들의 잔소리가 추석이 부담스러운 이유 1위로 꼽혔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이면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함께 모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할 명절 금기요. 10대에겐 반에서 몇 등 하니 등 성적과 관련된 말은 피하고 20대는 취업은 했니? 30대에겐 만나는 사람 있느냐 등 연애, 결혼 이야기. 40, 50대에겐 누구 자녀는 잘한다던데 라는 식의 비교는 금물입니다. 최근에는 명절 전후로 SNS 대화 스트레스도 가중됐는데 가상의 대화에서는 은닉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말을 못할 거를 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즉답을 요구하는 어투는 피하고 젊은 세대 역시 부모 세대에게 단정적인 표현보단 여쭙는 듯한 어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반면 세대의 공간을 막론하고 명절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고생했다라는 것. 말 한마디에 신경 쓰면 명절이 즐거워집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야동, 대변, 재밌게도 모두 마을 이름입니다. 귀향길 도로에서 보면 절로 웃어질 것 같습니다. 오해도 참 많이 받을 듯한데요. 주민들은 마음에 들어 할까요?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광명고속도로와 제3 경인고속화도로가 만나는 분기점. 인천, 시흥, 광명, 안양시와 연결돼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눈에 확 띄는 도로 표지판이 나옵니다. 동시흥 분기점. 묘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동시흥 분기점에 띄어쓰기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선해야죠. 고쳐야죠. 누가 봐도 이런 건 창피하죠. 한국인으로서 한국말 띄어쓰기 잘못했다는 거는. 충북 충주 야동리. 대장간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이기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이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이곳 야동리에는 야동초등학교, 야동버스 정류장 같이 지명이 앞에 붙은 명칭이 수두룩합니다. 전남 구례에는 오줌볼을 뜻하는 방광과 같은 음을 쓰는 이름의 마을도 있습니다. 전북 순창에는 대가리, 부산에는 대변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하나같이 귀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예, 근기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마을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홍보 효과를 기대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요새 그런 얘기를 들은 거를 마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반면 대구의 파산동, 망하다라는 뜻의 파산으로 불러져 지명을 호산동으로 바꿨습니다. 충북 증평의 주길이, 충북 충주의 이류면 등도 주민의 요청으로 지명을 변경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쪽에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Believe me when I say how much I love you. Believe me when I say how much I care. Forgive me, give me peace of mind. All I need each time to prove my love for you. 사랑은 한순간의 꿈이라고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도 내 마음 모두 바친 그대 그 누가 뭐라 해도 더욱더 사랑해. 제가 오랜만에 귀가 호강했습니다. 가수 윤영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굉장히 잘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윤영주 씨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정말 이게 저는 윤영주 씨 팬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걱정돼요. 이 노래는 누구나 그냥 시작하면 따라 부르고 했던 노래고 특별히 이 노래는 약혼식 때 신랑 신부가 가장 선호하는 1위의 곡이었대요. 더욱더 사랑해. 그렇군요. 근데 아주 그 노래 잘하시네요. 아니 아까 옛날 노래를 제 노래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어떤 노래 있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별로 없죠? 네, 처음 있는 일인데 트윈폴리오 하면은 저는 정말 학창 시절에 너무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저는 그 영화를 2번 봤는데 그러세요? 세시봉의 또 세시봉과 트윈폴리오의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그래요. 이제 젊은이들이 그 영화 이후로 많이 알아보고 또 물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트윈폴리오 시절에 아무래도 송창식 씨와의 어떤 그런 우정하고 또 경쟁하고 또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이 활동하고 할 때 신경전도 아주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래라는 그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만들지 어떤 그렇게 경쟁의 상대로 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합해져야 어떤 화음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런 관계를 더 돈독하게 했다고 봐야죠. 오늘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윤영주 씨가 나왔다 그래서 노래 한 번 더 들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바보, 고백, 사랑스러운 그대 뭐 노래를 지금 제가 꿰려고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그중에서 또 노래 또 다른 노래 한 곡 좀 잠깐 들려주실 수 없나요? 지금요? 네. 근데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프로에서 노래 많이 들어요. 명절이잖아요. 그래도
학창 시절이 담긴 그런 노래죠.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들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좋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하는 노래와는 정말 그 다른 전율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냥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음악이었는데 50년이 되니까 문화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또 트윈폴리와하고 또 세시봉에서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하고 또 콘서트를 또 하신다고요? 네, 오는 18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 6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번 하는데 원래 이제 저하고 송창식, 김세환이 했던가 아니면 저하고 조영남, 김세환이 했던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시는 대로 조영남 씨가 요즘 좀 어렵게 됐잖아요. 네, 뭐 이상한 좀 일이 좀 있죠.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연을 우리가 취소할까 그러다가 또 그 많은 또 관객들이 이제 오시기로 된 분들이 있어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장희 씨를 그도 세시봉 멤버니까 조영남 씨가 이제 설득해서 이장희 씨가 이제 조영남 씨 대신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영화 세시봉에 나왔던 오군태 역을 했던 우리 트리오 세시봉의 이익균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같이 해서 우리 4명이 이제 무대를 꾸미게 되는 그런 공연이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어봐도 사실 제가 80년대 들었던 그런 목소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 목소리하고 김세환 씨 목소리가 많이 안 변했어요. 아하. 그리고 정말 복 받으신 거군요. 그리고 송창식 씨는 좀 창법이 좀 달라졌고 이장희 씨 이번에 연습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조영남 씨는 또 좀 자기 스타일대로 좀 이렇게 하는. 근데 하여튼 변하지 않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많이 안 변했다 그래요. 자, 이제 추석 맞아서 또 가족들도 모여있고 한데 요즘 뭐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한 분들도 많고 조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뭐랄까 밝지는 않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늘 공연이 끝날 때거나 우리 세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 돌아오면서 구호를 하나 제창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우리 남은 생에 제일 젊은 날이다. 아하, 젊은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리는 우리 남은 생에 제일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남은 생에 제일 젊은 날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다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또 자기 있었던 분야를 위해서든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에 이렇게 쇠약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오늘 젊은이처럼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아주 또 가장 멋진 젊으시니까. 말씀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콘서트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생방송 중인 무대로 난입해 소리를 지릅니다. 티셔츠엔 록티를 반대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이 남성을 제지하자 같은 티셔츠를 입은 방청객들도 야유를 보냅니다.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리우올림픽 개영 800m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라이언 록티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댄싱 위드 스타에 출연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록티는 올림픽 기간 동안 주유소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런던의 한 지하철역이 온통 고양이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승강장은 물론 에스컬레이터 벽에도 고양이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상업 광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자며 영국의 한 시민단체가 벌인 깜짝 이벤트입니다. And really we just want people to come down, enjoy it, maybe think a bit differently about the world. 일본의 악명 높은 돌고래 학살 지역인 다이지 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돌고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9월부터 시작되는 돌고래 잡이는 학살에 가까운 잔혹한 사냥 방식으로 전 세계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1000마리가 넘는 돌고래를 도살하거나 수족관에 팔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미술관과 4대 고궁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400곳이 넘는 자연 휴양림도 무료입니다. 연휴 동안 혜택받고 즐길 수 있는 곳,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떠나갈 듯한 함성 소리의 야구장. 시원한 맥주에 응원가를 따라 부르다 보면 명절 스트레스도 단번에 날아갑니다. 이번 연휴에는 야구장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추석 당일 일반 서기한의 입장료를 50% 할인합니다. 저는 기아를 팬인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빠의 또 그런 야구의 팬심을 좀 가르쳐 주려고. 문턱을 낮춘 곳은 야구장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경복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수원화성 등 주요 문화재는 추석 당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0여 개 자연휴양림도 18일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연휴 기간 내내 무료 개방해 과천과 부산 등지의 국립과학관도 16일까지 입장료를 50% 할인합니다. 여기에 주요 영화관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호텔도 각각 최대 40%, 2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명절 반짝 특수를 기대합니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고 그 새로운 명절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할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복만 입으면 무료 할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공원과 식당, 놀이공원에서 TV조선 취재진이 한복을 입고 다녀봤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알뜰하게 보내려면 이렇게 한복을 입고 활동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한복만 입어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갖가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000원인 한국민속촌 자유이용권도 한복 입장객에겐 반값 할인 혜택을 주고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공원은 한복 입장 시 40%까지 할인해줍니다.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족관과 미술관도 추석 당일은 한복만 입고 있으면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마음껏 관람이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짜 할인 구경을 시컨한 뒤 출출한 배를 채울 때도 한복만 입으면 할인은 마찬가지. 서울 종로 등 관광지 주변에는 한복 손님에게 음식값 20%를 깎아주는 식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복을 입고 민속촌과 수족관을 다녀왔다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은 채로 받은 할인 금액을 환산해 보면 38,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5만 원이 넘습니다. 옷장 속에 묵혀둔 한복을 꺼내 입으면 명절 기분도 만끽하고 실속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미국 시카고 길거리, 89살 할아버지가 굽은 허리로 힘겹게 손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꿨는데요. 지나가던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를 도우려 사진을 모금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54분 만에 목표액 3,000달러가 모였고 지금은 32만 달러, 3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착한 마음 덕에 한 사람의 남은 삶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이 상하이를 크게 이기고 4강에 올랐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 중국 팀들 공환증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차정순 기자입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지난 겨울 선수 이적에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3,5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아시아 프로리그 사상 최고액인 715억 원을 들여 브라질 국가대표팀 공격수 헐크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북의 탄탄한 조직력 앞에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전북은 상하이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후반 7분 레오나르도의 골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 공격수 헐크는 전북 공격수 이동국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동국은 30분 동안 뛰어 오른발, 왼발로 보란듯이 활약하며 전북의 5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중국 산둥에서는 서울과 산둥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산둥에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공격수 펠레가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치러졌던 1차전도 서울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중국 축구는 천문학적인 돈을 앞세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공환증을 쉽게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연휴의 첫날인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추석인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게 했고요.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만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6도로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제주와 남부지방에 역시 비가 오겠고 일요일까지도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도 비 예보가 있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날이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경남, 전남 지역은 날이 흐려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모처럼 모여 앉은 가족들 많을 텐데요.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